안녕하세요. 모더레이터 김상미라고 합니다. 저는 공연예술 프로듀서고요. 지금까지 보신 공연은 이정훈의 작은 평화라는 마임 공연을 보셨고요. 저희 작품 보면서 고생하셨어요. 네, 고생은요. 네. 잘 표현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표현자니까. 마지막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진짜. 요즘에 일상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네. 더 와닿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사실 오늘 공연해주신 작품이 그 일상의 평화, 그 다음에 이웃과의 느슨한 연대에 관련된 작품을 표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네.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그 평화의 이야기를 마주하는 작은 움직임이 이게 제가 이제 이런 그 한글 같은 거 볼 때 이렇게 구토 현상 같은 게 있어요. 왜냐면 이 말의 아름다움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냥 흘려보내는 시기가 아니라 그 말의 향기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시기인가 봐요. 제 정신이나 몸에. 그래서 어려운데 이 평화를 이야기한다라는 게 굉장히 이뻐요. 그리고 마주하는 것도 이쁘고 작은 움직임도 이뻐요. 그러니까 그 나비 효과처럼 작은 움직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창안한 거는 생각한 건 역시 저부터 출발해야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코로나 시대에 예술이 접어들면서 자기 먼저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이웃을 봐야 되고, 그리고 전 세계, 그리고 넘어서는 우주까지 지켜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첫 시작으로 도봉구라는 지역에서 5년 동안 이제 됐거든요. 이제 6년째 되는데, 거주를 진짜 하면서 결혼 전에는 한성대 2년, 뭐 미아 2년, 뭐 계속 이렇게 2년마다 계약 끝나면 이제 쫓겨나기도 하고 지겨우니까 혼자 사니까 고향이랑 같이 이렇게 옮겨 살다가 결혼을 하면서 터를 잡은 거예요. 제 인생에 처음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융자를 빌려서 집을 산 거죠. 그래서 그걸 갚아나가면서 지금 이제 살고 있는데 이 2년마다가 아니라 계속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변화가 어디서 생기냐면 가정의 안정이라는 부분, 정착이라는 부분이 저한테 처음 이제 와닿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작품은 가족에 대한 이야기, 도봉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 여기 안에서 이 두 아이는 태어났거든요. 두 아이는 아라랑 맞은가요? 아라라니요. 아루와 마루. 네네네. 아니 근데 작품 준비하시면서 해주셨던 네. 이제 얘기 중에 네. 그러니까 예술가로서의 본인과 네. 아이들이 태어나면서의 또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본인에 대한 네, 그런 네. 공존된 또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있으신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예술가로 오랫동안 살았는데 혼자 결혼을 늦게 했죠. 근데 아버지라고 애들이 이제 아버지라고 안 하죠. 이제 아빠라고 하죠. 아직 어리니. 근데 아빠라고 하는데 낯설었어요. 이게 내 말이 아닌 것 같고. 얘네들은 왜 여기 있지? 내가 혼자 살고 있는데. 계속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어떤 공동체, 집안의 위기의식이 닥쳤을 때 그 아빠라는 말이 확 들어와요. 이런 거구나. 가족은 역시 여행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같이 경험해야 가족이라는 구성원이 깊어지는구나. 그래서 아빠라는 얘기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없던 책임감 같은 거 전혀 없었거든요. 제가 불황자처럼 이제 동네에 술 마시다가 바로 자요. 안 와요. 유럽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어떻게 내일은 없다 주의거든요. 예술의 내일은 없다 주의로 살았는데 그게 바뀐 거죠. 네. 그래서 뭐 말씀하신 거에 답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거주라는 걸 하면서 두 번째로 연결을 자연스럽게 되는데, 이게 동네 사람들이 2년마다 바뀔 때에는 그냥 안녕하세요 내지는 관계만 한 거예요. 슈퍼에서 물건 살 때.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왜냐? 좀 있으면 이제 헤어질 사람이니까. 제가 알아요. 직감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거주를 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2년 동안 사람들을 보고 3년째 제가 아직도 있네? 쟤는 뭐 하는 애지? 키가 큰 애는? 그러니까 질문을 하기 시작하고 묻기 시작해요. 4년째 되니까 술 한잔 마시게 돼요. 5년째 되니까 아니 그렇게 해서 먹고 살겠어요. 그래서 일 좀 해. 이런 식으로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동네에서. 그래서 두 번째 작품에서 우리 동네라는 작품에서 제가 이렇게 자꾸 냄새가 나고 막 불러도 싫다 그러고 난 당신들과 달라요. 뭐 이런 거지. 난 너희들과 달라. 난 예술가야. 너희들이 뭘 알겠어. 내지는 뭐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제 그 삶의 그 목적 방향이 다르다고 생각해서 동네는 그냥 자고 먹는 데 정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그렇게 했을 때 동네 시장에서 냄새나고 그런 걸 표현했는데 나중에 제가 그렇게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서 아 이게 예술이라는 게 잘못됐다. 뭐 거대한 것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의 아름다움을 내가 찾지도 못하고 그거를 색깔을 입히고 뭐 이렇게 계급을 뭐를 이렇게 입히고 다른 생각으로 바라보면서 그걸 못 찾았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 계기로 그걸 찾으면서 아 이거 진짜 대박이다 그야말로. 이 작업이 초반에 시작됐어야 되는데 예술을 너무 멀리 찾았다. 지금 이제 조금 그거를 향기를 맡았고요 덕분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 안으로 더 들어가 보자예요. 그래서 리서치를 하면서 제가 5팀 정도를 했는데 40년 동안 과일 장수했던 그리고 방앗간을 하다가 이렇게 그 방앗간을 진짜 30년 넘게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방앗간이 장사가 안 되니까 떡을 안 시키니까 어떻게 바뀌냐면 툰바 빈대떡으로 바뀌어요. 근데 거기가 맛있어요. 왜냐 그 방앗간에 있는 기계로 뽑는 그거니까. 그런 분이 있고 여러 분이 있는데 그 중에 그 행복지업사 지업사 할아버지라고 지금 발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바꾸고 싶어요. 행복지업사. 이 할아버지는 치매가 있는데 87이에요. 좀 있으면 90 된다고 저한테 자랑을 하는데 할머니는 9살이 어리고 이 두 분 관계가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두 분 다 전라도 분인데 서울에서 결혼하시고 이렇게 리서치로 들어가면서 아 내가 이거는 마임 작품으로 만들어서 이분들께 공유하고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동네에 예술이 스며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코로나 시대에 서로 연대가 끊어졌잖아요. 어떤 매개체가 연결을 시켜줘요? 사람은 로봇가 아닌데 부딪히고 눈을 보고 계속 싸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예술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 했는데 공연 중에 모자가 떨어지는 바람에 좀 당황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 동네 예술이 스며든다라는 부분이 저도 너무 와닿고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말씀하신 대로 지금 너무 거리를 두고 있잖아요. 모든 것에 대해서. 네.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부딪히지 않고 부딪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심정들을 가지고 지금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일상이라고 할 수도 없죠. 굉장히 낯선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웃에 대한 주제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다라는 거에 저도 굉장히 공감이 갔고 네. 그러면 이러한 따스함 혹은 느슨한 이런 연대,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지에 대해서 좀 더 좋은 질문을 다시 던져주신 느낌을 받았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어쨌든 예술가로서의 본인과 아버지로서의 본인에 대해서 또 말씀 나누신 것 중에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의 냉철함 혹은 가정에서의 나의 어떤 나의 모습 이런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생기기 이전과 굉장히 다르게 바뀌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아이들로 인해 바뀌는 삶의 변화가 진짜 안전하고 그것이 진정한 평화의 코어 역할을 해주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이 작업 처음 시작할 때 어쨌든 상혁 씨, 기획자 상혁 씨가 얘기를 좀 했었어요. 저랑 얘기를 했는데 형이 참 맞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저도 이런 작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도봉구에 살면서 예술가가 뭐 하는 건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거주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작업으로 저도 좀 바뀌어진 것 같고요. 좀 동네에서 이런 드라마들을 발췌하고 쉽게 소통하고 물론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그리고 그렇게 계속 연대라는 표현보다 같이 지내고 잘 지내고 진짜 그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우리나라의 거리두기 필요하죠. 해야 돼요. 거리두기 해야 돼요. 그런데 마음이 거리두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때 바이러스로 거리두기는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게 맞고 대신에 나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안전도 중요하니까 우린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대신에 마음의 거리를 어떻게 좁힐 거냔 말이죠. 그 일을 예술가가 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잡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거대한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제목처럼 평화의 이야기를 마주하는 작은 움직임.
그래서 저도 이정훈의 작은 평화라고 했어요. 네네. 작지만 크지 않은 효과가 일어나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들 스스로가 예술가들이 특히 동네에서 이런 역할들을 좀 꾸준하게 하고 그런 더 나아가서는 조금 지원까지 해주신다면 네. 아마 바람직한 우리 지역사회, 동네사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아니 근데 정말 동네 예술가가 산다라는 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관찰하고 발견해주고 이어주고 이런 역할을 한다면 사실은 지역마다 있는 그 재단이 원하는 어떤 그 축을 예술가가 해줄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걸 해야죠. 그걸. 네, 그 역할이고 사실 제가 TV는 잘 안 보는데 그 동네 한 바퀴라는 그 TV 프로그램을 몇 번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작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프로그램에서 느꼈던 그런 좀 따스함이 많이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정훈 작가님이 동네에서 그런 역할을 해준다면 정말 재미있고 따뜻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네네.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해서 혹시 좀 더 설명을 해주실 게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사실은 이 작품이 어떤 식으로 앞으로 확장될 건지에 대한 궁금증도 좀 있거든요. 네. 저는 저희 가족 이야기에 관심이 가는 건 아이를 키우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다루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사회 안에서. 저를 통해서. 제가 어려운 걸 지금 현실적으로 하고 있고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어떤 일인지를 네, 경험하시는 분은 알 텐데 정말 그 어린아이들이 끝없는 욕구를 다 채워줄 수는 없거든요. 힘들고 그리고 현실적인 예술가로서 삶에 대해서 현금적인 돈이 코로나 시대에 또 안 되니까 제가 일을 그만두고 정말 다른 일을 해야 되나까지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어쨌든 잠깐만 얘 왜 이러냐? 파리가 야 너 어떻게 얘기하고 싶니? 네. 잠깐 질문의 요지를 잊어버렸어요. 지금 어쨌든 보여주신 작품에 대한 네, 작품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해주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그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향후에 또 이 작업이 어떤 식으로 동네에서 확장이 되실 건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거든요. 일단 좀 어렵게 예술가였네 이런 식으로 막 어렵게 접근하고 싶지 않고요. 전 되게 쉽게 동네 바보형, 바보 오빠 뭐 이런 어떤 아주 친근한 캐릭터로 접근을 하길 바라고 동네에서는 그런 어떤 거추장스러운 거 다 빼고 눈빛부터 그런 본심이 있어야 그 사람을 다 알아요. 그럼요. 내가 아무리 그렇게 행동한다고 해서 이 마음속에 그런 게 없으면 다 알아들거든요. 특히 저는 마임을 해가지고 그 제스처나 눈빛 다 알거든요. 그런 것들이고 이 동네에서 이런 분들을 건강하게 리서치해서 건강하게 이야기해서 건강하게 잘 올려주면 그걸 유튜브라는 매개체 아니면 페이스북이라든지 SNS를 통해서 하나의 동네 이야기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채널에. 사랑방 플랫폼 어떤 말이든 네네. 그래서 그런 걸 만들어서 유튜브도 활성화시키면 좋을 것 같고요. 잘 되면 이쪽 저쪽에서 같이 하자고 막 하실 것 같고 이분들이 또 공연을 하면 어떨까 자발적으로. 그럼 제가 나름대로 요즘 이제 움직임 감독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이쪽 네네. 저쪽 연극. 저의 도움이 있고 나중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씨앗을 뿌리는 역할은 힘들지만 누군가는 해야 돼요. 동네에서 그런 것들이 잘 자리 잡으려면 그러면 그런 것들이 소문이 나고 아마 지역 경제나 지역 발전에도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돈을 벌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살만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사는 목적이 꼭 돈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빨리 깨우쳐야 되는데 세상이 어쨌든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죠. 예술이 필요한 이유도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향후에 그래서 유튜브라든지 이분들이 공연하게 하고 제가 또 이분들의 이야기를 발췌하고 또 이분들의 이야기가 아니래도 새로운 것들 계속 미술, 음악, 마임, 연극, 영화 그 이외의 모든 수많은 예술이 왜 필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코로나 덕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다시 한번 뉘우치고 반성하고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이 발전의 속도를 조금 멈추고 건강한 소비를 하고 건강한 관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예술을 통해서 가야 되는 게 저는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니까 두 가지가 생각나는데 첫째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혹은 어쨌든 그 동네에서 거기 계신 분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예술가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신다라는 부분이 전에 저도 울지로에서 작업을 했던 어떤 단체의 그 공연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때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거기 계신 분들이 일터였고 거기는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작업을 하신 곳이었는데 한 번도 사실 공연을 안 보신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일터에 정말 작게 들어가서 그분들과 소통하면서 작업을 하시고 공연을 했는데 나중에 이분들이 너무 멀게만 딱 생각했던 그런 공연 혹은 예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손을 많이 내밀어 주신다라는 그 모습이 너무 사실은 좀 경이롭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역할을 하신다면 지금 같은 시기에 사실은 예술의 힘이 더 발휘될 수 있다, 필요하기도 하고 발휘돼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예술이라는 말 표현은 조금 어려워지는 단어기 때문에 저는 안 쓰고 싶은데요. 어떤 일반 표현이 사람들한테 좀 쉽게 전달하려면 그들의 눈높이나 그들의 언어에 좀 맞춰야 되는데 우리만 예술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네. 사람은 미치도록 행복하고 싶고 미치도록 놀고 싶고 그러니까 놀이의 인간이잖아요. 우리가 그 방법을 모를 뿐 우리가 뭔가를 일을 저지르고 뭔가를 발산하려고 할 때 너무 어렸을 때부터 절제를 당하고 살다 보니까 이게 놀지를 못하고 어느 순간 우리나라가 닫혀져 있고 마음도 닫혀져 있고 눈도 닫혀져 있는 게 보고 요만큼 오픈하면 와 잘한다 대단하다 너 그래요. 아유 미치겠어요 이게. 이거 노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정말 노는 거는 정말 행복한 거는 몸에 써 있어요. 저는 이게 동작 연구자이기 때문에 보면 알아요. 이 사람 진짜 행복한가? 행복한 척한가? 근데 그 정도만 돼도 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렇게 자물쇠를 누가 열겠어요? 정치가가 열겠냐고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정치가도 열죠. 중요한 건 예술가가 그거를 정말 그 치우라는 말보다 그냥 열어주면 나 이렇게 노래하는 기분이 너무 좋아. 지금 재밌어. 세포들이 지금 살아나지. 괜찮아. 근데 괜찮아. 가보는 거예요. 그때 그 누군가가 얘기했던 뭐죠? 시약. 씨앗이요. 시약. 아리스토텔레스. 그 얘기 모르세요? 아리스토텔레스. 말씀하세요. 그거 이거 있잖아요. 다 배설의 기쁨. 인간이 그렇게 사이클링 해야 돼요. 리사이클링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너무 거창하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제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그게 항상 있고 내가 이 지구에 태어나서 끝까지 갈 때까지 해야 되는 일 그거예요. 네, 그냥 거창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그 열어준다라는 그 얘기가 가장 와 닿는 것 같아요. 네. 그 마음들을 열어주시는 역할을 하신다는 게 사실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든 시기고 다 지쳐 있긴 한데 지금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분노를 표출한다거나 아니면 무기력에 빠진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의 우리가 좋은 에너지를 좀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사실 다양한 단위에서 하고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치고 쓰러지지 않게 그런 마음들을 계속 돋아주는 역할들을 해주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이번 프로젝트도 그런 일상의 작은 평화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또 마주해야 되는지 발견해야 되는지 잃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일상이 대단한 게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안을 가만히 지켜보면 엄청난 그 보석들이 있는데 그 보석을 하나를 이렇게 캤는데 우두둑하고 몇 개가 나와요. 그거를 발견하면 일상을 채집하고 일상을 기록하고 일상 안에서 행복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진짜가 되거든요. 말로 그냥 일상 채집이 아니라 진짜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시청하시고 누군가가 시청하겠죠? 누군가가 시청하고 우리 얘기를 누군가가 들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네. 근데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자기가 들어있고 자기의 모습은 잘 몰라요, 사실은. 그렇죠. 자기가 스스로 명상을 통해서 깊이 들어가지 않는 자기가 누군지 모르거든요. 그럴 때 자기가 누군지를 알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넌 이래, 넌 이거야, 넌 이럴 거야 이런 것들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거기 안에 자기가 있는 거기 때문에 현명한 사람들은 그걸 허투루 듣지는 않거든요.
거울도 보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것들을 잘 봐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그 지업사 할아버지를 관찰해 주시고 또 이런 이야기들을 어쨌든 드라마를 네. 공유를 해 주셨을 때 그 지업사 이름을 행복지업사라고 부르고 싶다라고 하셨잖아요. 원래 간판이 행복지업사인데요. 네네. 제가 작품명을 그러면 다른 걸로 지었다가 그걸로 바꾸고 싶다라는 네, 원래 그 말씀이시군요. 지업사 할아버지 그랬는데 할아버지란 말도 그냥 우리 인간이 그냥 나이가 들었으니까 할아버지라고 하는 거지 그 사람 자체는 그렇게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할아버지라는 표현보다 그냥 행복지업사가 좋은 것 같고요. 네네. 진짜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자 제가 쓴 거 모자하고 이 조끼 있죠. 네네. 할아버지가 직접 주신 거예요. 아 진짜요? 제가 아니, 이걸 그 공연한다고 하셨더니 사진 찍어 제가 봤거든요. 아, 네, 할아버지랑 네, 하는 네. 지업사, 네, 행복지업사. 네. 근데 너무 두 분 다 정말 세상 해맑으시더라고요. 네, 죄송한데 이거 안 넘기면서 우리가 얘기했는데 이 차트를 좀 한번 넘겨볼까요? 아 네네네. 자 여기 일단 이거 근데 이 저희가 제목이고 대부분 얘기를 했던 거여서 네. 좀 정리를 해주시는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작품 세계나 이런 과정이나 지금 이후에 어쨌든 사랑방 역할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네네. 다 얘기했는데 네네. 그래도 이거 만드느라고 제가 고생을 했어요. 왜냐면 이게 기계치인데 그러면 그래서- 사진을 좀 인상 깊었던 사진 몇 네네네, 장 보시고 올려볼게요. 마무리하는 걸로 할까요?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이거는 첫 번째 공연을 한 순서를 잡은 이유는 중간에 공연을 한번 해봤는데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 집중이. 그래서 아예 처음에는 공연에만 집중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처음 했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했는데 그래도 작품 세계 창작 과정 지금 창작 과정은 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네. 공연 이후도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좀 창피하긴 하지만 이게 아루고요 마루 그리고 저하고 제 아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거를 작품으로 이제 한 거예요. 여기 길이 이제 제가 지나다니는 그래서 여기 안에 30년, 40년 막 이런 분들이 많아요. 터줏대감들이. 그리고 저 안쪽으로 가면 이제 새로운 이제 젊은 사람들 식당들이 새로 많고요. 생긴. 네. 이쪽 넘어가면 이쪽 뒤에가 백종원의 골목식 나왔던 아, 데라 네. 사람이 굉장히 많이 붐빕니다. 그래서 지업사 할아버지라고 한 거를 제가 행복 지업사라고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광석의 노래 너무 좋잖아요. 사실은 제가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시간이 너무 오버되는 거예요. 그리고 5분, 또 5분, 5분 네, 해야 되니까. 움직임도 보여주셔야 되니까. 제가 이 작품 만들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5분 안에 이걸 다 담아야 된다라는 거를 너무 쉽게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이거 세 개를 좀 줄일 걸 하나에 집중해서 하나를 뭐 10분 이렇게 아니면 15분 이렇게 하나만 집중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도 고개를 갸우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임 판토마임은 연기를 보고 저게 뭐지? 무슨 내용이야? 이러면 그 판토마임은 망한 거거든요. 잘못하면 제가 망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요게 두 이제- 작품에서 어쨌든 말씀하신 그 한 축들은 분명히 전달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도 보면서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너무 걱정 안 하시고 이 분이시잖아요. 네, 행복지였어요. 할아버지 이 모자를 아까 제가 쓰고 나온 거고 이 옷을 제가 입고 나온 거예요. 이 옷은 아니구나. 다른 옷이구나. 근데 어쨌든 이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저는 그것도 인상적이었어요. 그 할아버지의 집에서 행복지업사에서 이웃들이 물건을 더 살려고 그렇게 하는 그 모습들이 있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이 작품을 연기할 때 처음에 이제 계산을 했는데 음료수를 주고 가잖아요. 그걸 할머니를 주잖아요. 그런 것들이 제가 목격을 했고요. 그리고 거스름 돈을 안 받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두 가지 요소들을 제가 넣은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분들은 잘 사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상 깊고 할아버지가 이제 이가 할머니랑 안 좋으시니까 꼭 이렇게 복숭아 이런 거 안전이 물렁물렁한 거 그래서 그 장면도 제가 집어넣고 저는 그걸 싫어하거든요. 물렁물렁한 걸 자꾸 먹고 가라고 이제 제가 그래도 빈손으로 가기 좀 그러니까 뭐라도 좀 사가지 가면 그렇게 감사하다고 저한테 해주시는데 할머니가 허리가 완전히 굽으셨어요. 그래서 그 연기를 할 때 마음이 조금 아팠어요. 그런 에피소드가 좀 있죠. 네. 하여튼 조금 더 작품을 오늘 이후에 안 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하면 어떨까.
김광석 음악에도 좀 어울리는 것 같고요. 오늘 하셨던 작품 동네에서도 한번 동네 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동네 분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 어쨌든 되게 시간이 좀 더 필요한가요? 아니 좋아하세요. 전에 제가 그 극장 제가 빨간 신발 극장이라고 가지고 있거든요. 스튜디오 네네. 조그맣게 거기서 공연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한 번 오더니 계속 연락 달라 그래요. 그냥 동네 분들이 와서 구경하시고 이제는 수준이 많이 올라가셨고요. 이제 공연 중에도 조용히 보시고 끝나고 돈 안 받는다 그러면 뭐래 놓고 가시고 다음에 이제 정보 알려달라고 그러고 길거리에서 제가 그냥 무턱대고 그냥 해요. 제가 제자들이랑 그럼 가다가 깜짝 놀라요. 처음에는 지나가다가 기다리 총각 결혼했는 총각이라고 예 여기서 안 해 이제 그렇게 해요. 그래서 네네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분들한테는 그 누군가가 보석 상자를 열어준 것 같은 어릴 때 재밌었던 기억을 건드려주는 그런 것 같아요. 이분들도 경험을 다 하셨어요. 다만 먹고 사느라고 그냥 지웠는데 극장도 못 가고 뭐 오페라나 뭐 더더군다나 뮤지컬 이런 거 못 보죠. 영화도 못 보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제가 불쑥 하니까 저한테 막 얘기해요. 나 어렸을 때 뭘 봤는데 장돌뱅이 누가 왔었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어쨌든 그 제가 했던 사진인데요. 푸른 요정. 이거는 낮과 밤. 그래서 이렇게 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잘 보여드린 것 같고요. 어쨌든 다음번에 이게 모르겠어요. 단발성으로 끝나면 너무 제가 좀 아쉬울 것 같고요. 제 스스로가 조금 더 이런 것들을 좀 붙여가지고 동네에서 글쎄요 뭐 언제까지 있을지는 장담을 못 하잖아요. 근데 있을 동안 이런 것들을 좀 하고 만들어주고 나가고 누군가가 또 좋아서 좋아해주고 또 누군가가 또 지금 그 동네가 그 젠틀피케이션이 아직 일어나지 않아서 예술가들이 오기 시작해요. 네, 근데 그게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어쨌든 예술가들 조용조용히 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조금만 연대하면 재미난 작업들이 더 재미난 네. 일들이 벌어지겠네요. 네네. 근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그러니까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도 요즘에 자꾸 작업을 하면서 한계점에 대한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뭔가 멈춰지는 이런 상황에서 계속 스스로 동력을 불러일으키는 거에 대한 어떤 한계점에 대한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오늘 아침에 사실 그래서 그 박노해 시인의 한계점에 대한 시를 읽고 왔는데 너무 요즘 제가 생각하는 바랑 맞닿아 있고 또 문학의 분들과 담소를 나눌 때 그런 얘기들을 방법도 물론 열심히 찾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지금 생각하시는 작업도 멈추지 않고 지속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드네요. 아무튼 오늘 공연 너무 잘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살면서 내가 원하는 그림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세상이 있어요. 그냥 되게 바보 같은 세상이에요. 사람들이 복잡하게 생각하고 막 머리를 몇 단계 쓰는 세상이 아니고 되게 단순하게 서로 보자마자 믿고 헤헤거리고 같이 음식 먹고 이런 세상이에요. 그런 약간 바보 같은 세상을 꿈꾸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멈춘다 멈추지 않는다에 대한 단어가 없어요. 대신에 이게 너무 좋은데 왜 안 하지? 계속 해야겠는데. 계속 진행되는 것 같아요. 아마 그게 생이 끝나기 전까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술가들이 너무 똑똑한 예술가들 말고 바보 같은 예술가들을 좋아하는데 요즘 그런 예술가들이 좀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술도 한 잔 못 마시고 이제 다 집에 가려고 그러고 밤새서 술 마시는 게 없어요 이제. 가정이 있나 보죠. 아기들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집에 들어가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제가 네. 작업을 진짜 사실 뭐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듣고 동네 구경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다음에는 사실 이렇게 영상이나 이 자리가 아니라 동네에서 네. 이웃분들이랑 공연하시는 거 한번 꼭 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지금 리서치한 부분들은 40년, 30년 이상 된 노포 가게들이에요. 그래서 이 동네에 대해서 꿰고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한 이유가 있겠죠, 아마. 저는 그 이유를 조금 찾았거든요. 근데 만약 이 영상을 보시고 오실 때 둘리의 마을 내지는 그 1984의 촬영지가 아니라 정말 이런 좋은 분들이, 노포들, 좋은 역사들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고 오신 다음에 맛집도 많아요. 젊은 사람들과 오래된 분들이 이렇게 융화되고 있는 도시거든요. 그래서 주목해야 될 도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시간 되면 꼭 오셔가지고 그 행복지업사 할아버지도 좀 찾아뵙고 네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